과거에는 나쁜 책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서적이나 자기계발서 중에서 가끔 독이 되는 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쉬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기왕 하는 거 좀 더 잘해서 성과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는 만큼 부담감도 커져갔습니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게 되어 참 오래 쉬었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평등한데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해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꼭 완벽해야만 하나? 아니 내가 뭐라고 택도 없는 정답을 찾겠다고 방황하고 있는지 참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서로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중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답은 모르지만 함께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신 분들, 오랜만에 올라온 영상에 반갑게 맞아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영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단점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과를 바로바로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목표로 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조한 조회수가 나오면 그것이 마치 제 영상의 가치가 낮아서인 양 생각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끔은 허망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멘탈이 강하지 못해 가끔씩 달리는 악플들을 보면서 움츠러들고 결국 민감한 주제를 피하거나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말들을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잔인하죠. 어떻게 해야 조회수와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싫어하는 류의 영상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이슈를 재빨리 올리면 손쉽게 성과를 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선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환율 폭등, 삼성전자에 뛰어든 개미들의 동학운동, 시장 반등의 조건과 같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제로 뉴스 몇 가지 짜집기 해서 내용도 없고 결론도 없는 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가장 나쁜 방법은 좌우와 남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갈라서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해장국 같은 속 시원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배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자극적인 제목들을 자꾸 클릭하게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또 그건 죽어도 싫으니 유튜브가 참 어렵습니다. 값싼 재료에 조미료를 듬뿍 곁들여 자극적인 맛을 내고 마케팅을 잘하는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돈도 잘 법니다. 반면 몸에 좋은 재료들을 써서 정성껏 건강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좀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수고는 많이 드는 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죠. 물론 일부 능력자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팔면서도 좋은 성과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분들만큼의 능력이 안 되니 노력을 좀 더 하고 시간도 좀 더 들여야 할 겁니다. 쉬면서 했던 고민들도 결국 맛도 좋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방법은 모릅니다. 답을 찾은 다음 실행하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새로운 컨텐츠들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독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배울 게 조금이라도 있는 책들을 리뷰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책 홍보가 아니니 꼭 책을 사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먼저 도서관에서 읽어본 다음 곁에 두고 또 보고 싶은 책들만 실제로 구매를 합니다. 물론 신간들의 경우 제목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사보기도 하지만 좀 읽다가 멀찌감치 던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책을 억지로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책들 중에 실패한 게 많습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배우들이 연예 프로에 출연하듯 책 발간 시점에서 저자들이 유명 채널의 초대 손님으로 나와 책을 홍보하죠. 검증된 좋은 책이 아니라 그저 신간일 뿐이고요. 그래서 제목에 혹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전혀 모르던 것을 책을 통해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뻔한 내용이라 치부하고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무심코 흘려버렸던 내용들도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걸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습관이 되어 우리 삶을 바꾸니까요. 책을 통해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동차고 그 속에 있는 운전자들이 우리의 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명의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뜻이죠.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감정뇌이고 조수석에 탄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만 정작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성은 조수석에서 감정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하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행동을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잘 쉬면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부자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 감정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성은 뭔가 색다른 방법 혹은 쉬운 방법을 찾으려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파랑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죠. 이미 알고 있던 뻔한 진실, 그 상식들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구와 감정을 자극하는 최고의 전문가는 광고입니다. 광고는 제품의 장점들을 나열하는 것, 즉 팩트만으로는 소비자를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용하죠. 무언가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쁠지 보여주고 그걸 갈망하게 만들죠. 가끔 책 속의 한 구절, 한 문장 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으시죠. 그 구절이 어떤 이유에서든 내 감정을 자극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동하게 하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러니 그런 경험들을 자주 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전이 여전히 읽히는 이유이죠. 하지만 누가 또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읽느냐에 따라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뻔한 내용이더라도 자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독서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모두가 책벌레죠. 북리뷰를 통해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 투자, 행복, 심리학 등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겠지만 사회 문제, 세대 갈등 등 자칫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도 가끔씩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불편한 책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책들이 가끔은 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좀 더 유연하게 해주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거든요. 과거에는 나쁜 책이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 서적이나 자기계발서 중에서 가끔 독이 되는 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우리가 아닌 나만 생각하게 부추기거나 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일깨워주고 만족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책이 그렇습니다. 물론 제게는 불편했던 책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삶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책 선정은 지극히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베스트셀러였던 부의 추월 차선과 같은 책은 제게는 참 불편했던 책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을 서행 차선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리석은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책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가치관의 차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늦었지만 20대 이후에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독서를 시작한 탓에 책을 빨리 읽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작가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걸 깨닫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무감에서 하는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가는 것 하나하나가 매우 즐겁고 또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 재미를 한 번쯤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책이 아닐까 싶어요. 책 리뷰는 단순히 책 전체를 소개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 위주로 설명할 생각입니다. 운전하거나 설거지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완전히 이해한 부분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거고요.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듣고 나면 무언가 남을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고민도 듣고 의견도 나누고 싶지만 내공도 딸리고 순발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의도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구독자분들께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들,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만 생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해 갈 것이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